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당장 이번 달 말 예산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5월에는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는 힘겨운 협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당장 올 상반기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증액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미 간의 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이 4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방위비, 나라를 지키는 비용, 그다음 분담금, 당연히 나눠서 이제 져야 되는 부담,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방위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미국이 부담해야 될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민 혈세로 불법 부당하게 이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바람직한 정당한 그런 비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표현이 너무 오랫동안 쓰여져 왔기 때문에 오늘 편의상 방위분담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위분담금이 언제부터 이제 지급되기 시작했는가? 미군이 애초에 주둔할 때부터 주기 시작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협정을 맺어서 정식으로 방위분담금을 우리가 주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때부터 주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80년대 미국이 쌍둥이 적자, 즉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겪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그 부담을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에 떠넘겨 가지고 자신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해서 이제 시작된 제도이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얼만큼이나 이제 미국에 지원을 하게 됐는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가 미국에게 지원한 돈을 다 합쳐보니까 10조 원이 넘습니다. 10조 7,553억 원을 2012년까지 미군에게 이제 준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게 이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한미소파에 대해서 주둔군 지휘 협정이라고 하죠. 한미소파가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평등한 소파에도 위배되는 것이 바로 이 특별협정이다 하는 겁니다. 왜 특별협정에 이 한미소파에 위배되는가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당국이 한미소파를 이제 체결할 때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주한미군에 대해서 기지를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공짜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 주한미군이 여기서 한국에서 주둔하면서 드는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정이 맺어졌어요. 한미소파 5조에 따르면 합중국 군대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이제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겨서 별도의 특별협정을 맺어서 이 미국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평등한 한미소파에도 위배된다 이런 것이고 우리 국민 혈세를 미국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더욱이나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고 있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대북 방어를 기본 임무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한미군의 성격은 지금 이라크라든지 아프간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전쟁이 터지면 여기서 발진해서 거기 가서 침략전쟁을 치르는 그런 군대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신속 기동군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따라서 기본 임무를 벗어나서
대북 방어라고 하는 기본 임무를 벗어나서 미군이 뭐 전 세계로 날아가서 침략군 노릇을 하는데 우리가 기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나 이제 경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천만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이렇게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나서 뭐 침략군 노릇을 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에 전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곧 북이 남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한국도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 정부도 역시 인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군만으로도 북의 남침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미 당국이 스스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분담금을 주한미군이 원래 정해진 데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쓰고 있어요. 즉 이제 지금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벌여서 평택에 이제 미군기지가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미 당국이 2004년도에 협정을 맺어서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 2사단 이전 협정에는 미국이 경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이 빼돌려 가지고 우리 국민 혈세죠. 이것을 빼돌려서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군기지 이전 비용 전체 비용 중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부분이 얼마냐? 한국 정부는 2003년, 2004년 그 미군기지 이전 협정을 맺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국과 미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국회 공청회 할 때 제가 가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까지 이렇게 지불을 하는 식으로 해서 미군기 이전 비용 총 비용 중에 94% 정도로 부담하게 될 거로 보인다. 이런 이제 표를 제시해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 관련 자료를 통해서 폭로가 됐어요. 2011년도에 위키리크스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이제 그 비밀 자료들이 폭로가 됐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007년도 당시 주한미국 대사인 버시바우가 한국이 부담하는 부분이 93%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이 거의 정확히 맞아들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곧 이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완전히 우리가 덤터기 쓰는 사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특히 국방부가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미국한테 이제 아낌없이 바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이제 지금 점점 올라가가지고 16조 또는 19조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제 이것을 또 충당하는 이것 역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9차 방위분담금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의 42%밖에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50%까지 늘려야 이게 공평한 부담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비인적 주둔 비용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이나 미 군속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주둔하면서 드는 모든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이것을 비인적 주둔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한국이 42%밖에 부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옳은 얘기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비인적 주둔비의 그 전체 내역이 얼마냐?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국방부는 아냐? 몰라요. 왜 모르냐? 미군이 안 알려줘요. 총액이 얼마다만 얘기하지 그 내역이 얼마다 이것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정말 부당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42% 부담한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이 맞는가? 그것도 틀려요. 왜 틀리는가? 아까 이제 그 주한미군 주둔하는 그 기지 임대료, 이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관련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이것은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에 가보면 이제 카투사라고 한국군인데 미군을 위해서 일하는 이제 현역 군인들이 있죠. 한국군이. 그런데 이 고급 인력에 대한 지원 가치, 이런 것도 전혀 평가를 안 해요. 그리고 뭐 미군 기지 이전 비용이라든지 파병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산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42%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42%밖에 부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군 기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카투사 그 지원 가치라든지 미군 기지 이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합치면 50%를 넘어도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50% 주장하는 게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이 요구를 해서 미국 요구대로 만약에 5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비용 부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걸 보면, 앞서서 제가 2012년도에 우리가 방위분담금으로 8,361억 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42%라고 한다면 50% 지급한다면 1조 원이 훨씬 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1조 원씩 미국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조 원을 만약에 뭐 서민 복지에 쓴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굶는 아이들, 그다음에 병들어서 이제 누워 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용을 우리가 미군을 위해서 그냥 뭉텅뭉텅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매우 부당한 일이 이제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이 왜 이렇게 50% 부담을 요구하면서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이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연방 예산이 이제 적자가 너무 심화되니까 이 예산을 이제 삭감을 해야 돼요. 근데 삭감되는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을 미국 국방비에서 삭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돈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미군은 유지해서 패권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동맹의 자원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게 이렇게 강력히 전방위적으로 방위분담금을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만약에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엄청난 이제 예산을, 우리 국민연세를 허투루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방위분담금 협정 자체가 이제 불법이고 부당하고, 더욱이 이제 이것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높여 나가서 방위분담금 9차 협정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미국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을 붙들기 위해서는 미국한테 불가피하게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미국이 요구한 대로 50%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국익을 지키고 이제 서민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에게 부당한 이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에게 지급되는 이 방위분담금, 이 협정이 폐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나가고,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행동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위분담금 협정은 특별협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8차례 협정을 맺어졌는데
쿠차 협정을 맺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미국한테 그런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뭐 협정 그만 맺자고 하면 안 맺으면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애초부터 주었던 일이 돈도 아니기 때문에 중단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여론이 높아져서 이것이 주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제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주변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